4는 안정과 고정을 의미하는 숫자로 에이스에서 출발 2단계를 거쳐 3단계에서 얻은 최초의 결실 후에 찾아온 안정의 단계로 각 원소별로 그 의미를 풀어놓고 있는 마이너 픽카드 4번이에요. 완드 4는 수학제의 모습으로 화학과 안정을 말하고 검사는 정신적 영역에서 휴식과 전략적 후퇴를 표현하고요. 컵 4는 감정적으로 한 템포 쉬어감을 의미하고 펜타클 4는 물질적 영역에서 안정과 고정을 넘어 유지와 집착을 말하고 있어요. 안정과 고정을 의미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4번의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쉼과 휴식이라는 주제가 공통이에요. 완드 4는 축제를 열고 있는 분위기인데 열정을 불태워 큰 수확을 얻고 난 뒤 고향으로 돌아가 축제나 화합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검사도 4단계에서는 누워서 쉬고 있지만 이 휴식을 끝낸 다음에는 다시 전장으로 나가서 치열한 전투를 벌일 것이라는 것을 검 5로 바로 알 수 있죠. 컵사나 펜타클사의 물, 흙은 둘 다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 번 쉬면 잘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상실감과 시련을 주어서 다시 흘러가고 변화를 맞이하게 만들죠. 그 상실감과 고난과 역경이 컵 5와 펜타클 5번에서 그려지고 있고요. 하지만 불, 공기, 물, 흙도 따지고 보면 자연이고 핍 카드들도 우리의 인생사를 상징하는데 모든 것에는 흐름과 그에 따른 순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최초의 결실을 얻고 난 뒤에 과잉된 에너지를 식히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지치지 않도록 쉬어가거나 머무르는 것도 필요하겠죠. 안정기와 휴식기는 반드시 있어야 해요. 하지만 또 그런 안정에만 머물려 하면 분열이 생기고 나태해지고 쇠퇴해져서 강제적으로 쉼의 상태를 끝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원소별 여정이에요. 그럼 완드 4부터 하나씩 볼게요. 완드 4의 이미지와 상징을 분석해 볼게요. 4개의 커다란 완드가 마치 4개의 기둥처럼 높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꽃장식이 걸려 있어요. 숫자 4는 기반, 안정, 정착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3단계의 확장 후에 잠시 그 성과를 축하하면서 고정하고 숨고르는 국면을 말하는 거죠. 이 4개의 기둥처럼 세워진 완드와 그 위에 걸린 꽃과 열매들의 장식은 그레이트 가을랜드라고 큰 화환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혼례 차양 후파를 연상시켜요. 웨이트는 기둥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을 두 명의 여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만약 이것이 결혼과 같은 행사라면 두 가문의 대표 여성들이 손을 맞잡고 꽃다발을 들어 올리며 화합과 통합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꽃다발의 개수는 3개인데 3단계에서 완성한 것들을 4단계에서 축하하며 안정과 화합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숫자 4는 집단을 안정시키는 수인데 완드 4의 후파 형태는 두 가문이 하나로 통합되어 직사각형의 안정된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 직사각형 모양은 메이저 아르카나 4번 황제 카드의 왕자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황제 역시 집단 내 안정을 가져오는 인물로 두 카드 사이에서 숫자 4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죠. 이 사각형의 완드가 세워진 모습이 문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두 세계를 이어주고 문턱과 같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통과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모습과도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통과의례 같이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거칠 때 많이 등장하는 카드예요. 이런 축하와 축복의 축제를 거쳐서 그동안의 노력이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으로 완드 4를 해석해요. 실제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 삶의 중요한 이정표를 통과할 때 많이 등장하는데 결혼, 출산, 취업 등은 물론이고 입학, 졸업, 개업,
독립, 심지어 이직, 이사를 갈 때도 자주 나타나는 카드예요. 이사는 카드 속에 다른 상징물과도 연관 지을 수 있는데 배경으로 큰 성이 보이잖아요. 모트, 해자라고 하고요. 메모리얼이라고 하면 중세시대 영지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웨이트가 직접 사용한 단어들이죠. 이걸로 봐서는 뒤에 큰 성은 이 마을의 영주가 사는 곳으로 해자는 성 주변을 강과 같이 물로 에워싸서 적의 침범을 막는 인공호수인데 그것을 이어주는 다리 주위에 꽃이 가득해요. 그 다리를 건너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안락함과 평온함이 있어서 고향의 집과 같은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는 집과 관련된, 특히 이사 관련된 이슈에서 자주 등장해요. 완드 4는 숫자 4의 카드로 안정과 고정을 의미하고 카드 속 이미지 역시 안정과 화합을 뜻하지만 무엇이든 다 태우고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불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저는 이 카드가 이사와 특히 좋은 곳으로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깨닫게 됐는데 제가 상담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는데 고민이 있으시다면서 이사를 나가야 할 날짜가 잡혔는데 새로 갈 곳이 구해지지 않아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 이 카드가 나온 거예요.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4와 카드의 이미지는 확실히 안정과 고정을 의미하지만 역시 불의 원소는 강했던 거죠. 숫자 4의 안정과 고정도 다 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 후에도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이 집을 매입해서 옮기고 싶은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동네에서 집을 그 당시에 매입하는 것이 좋은 결정인지를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또 완드 4가 나온 거예요. 이때는 다음 카드로 펜타클 에이스와 컵 9가 나와서 그 동네에서 좋은 가격의 매물이 나와 매입도 잘 하시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시겠네요 라고 했지만 다 너무 좋은 카드인데 흙과 물도 안정과 유지를 의미하는 카드라 마음 한켠에는 꼭 이 카드였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3년쯤 후에 우연히 다시 저희 샵에 오셨는데 그때 사셨던 그 동네의 집이 3년도 안 돼서 3배가 뛰었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완드 4가 이동과 변화에 적합한 카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해주는 사례들이었었죠. 완드 4번 카드는 꼭 다른 카드의 도움이 없이도 단독으로도 충분히 물질적 결과에서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꽃과 열매들이 카드 곳곳에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축하받을 일이 있거나 그만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기라는 뜻이 되는 거죠. 포도송이, 열매, 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화환의 모양으로 두 여성의 손에도 들려있고 기둥에도 걸려있죠. 결실과 풍요, 번영을 표현할 뿐 아니라 후파와 같은 장식은 지금 이곳에서 기쁜 일, 축하받을 일이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물질적 풍요와 번영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4번은 불의 원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들은 모두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불의 영역에서는 축제와 축하가 휴식인 거죠. 열정적인 불의 카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이 아니라 화합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완드 4 나름의 쉼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 성질 때문에 가능하고요. 얼지 않고 멈추지 않는 유일한 원소니까 완드 4는 4의 의미에서 안정 하나만 빌려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안정과 고정의 단계이지만 이동과 관련된 이슈에서 많이 등장하는 카드예요. 현재 상황으로 완드 4가 나왔다면 내담자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지금 아주 평화롭다라는 것을 말해요. 직장 내에서건 사업장에서건 결혼 생활이던 학교 생활이던 불만 없이 조화롭고 편안한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시기이죠. 그리고 결혼, 출산, 입학, 졸업, 취업, 개업, 창업, 독립 등등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통과하기 직전이거나 통과하고 있거나 통과한 직후이기도 해요. 불의 성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지만 더 나은 인생, 더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인생의 주요 관문을 통과하는 거죠. 불에 고정되지 않는 속성으로 이직, 이사와 같은 이동의 시기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불안한 그런 이동이 아니라 편안한 상태에서 더 나은, 더 발전하는 상태로 나아가려는 이동인 거죠. 게다가 모든 경우 새로운 곳에서 적응도 잘하고 주변 카드가 받쳐주면 큰 수확도 따라오는 그런 카드예요. 문제점과 장애물을 보면 완드사는 안정과 축하를 받으면서 자신의 기반이나 입지를 다지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집단의 소속감이나 조화를 느끼기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고 자신의 기대만큼 관계가 안정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또 일에 있어서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적어서 그로 인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문제점으로 등장해요. 조언으로는 계속 열정적으로 달리기만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주변 사람들과 성취의 기쁨도 나누며 휴식하고 즐거움을 느끼라는 조언이에요. 가족, 친구,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다지는 것도 때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공간에서 휴식도 꼭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와중에도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이 현재 잘하고 있는지 이것이 효율적인 방향인지 확인해 보기도 하고 작은 성취라도 있다면 스스로 칭찬하며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축하받을 일이 생기는 결과예요. 특히 어떤 관문을 통과하는데 중요한 시험, 평가, 승인 등을 무난히 통과하고 이직, 이사에 있어서도 자신이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결혼, 출산, 입학, 졸업, 취업, 개업, 독립 등등의 상황이 모두 가능해지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변화해 나가게 되겠죠. 또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고 화합하는 관계로 나아가요. 그 이전 상황에서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완드사가 결과 자리에 나오면 일이나 관계가 잘 해결되거나 화합하는 결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어요. 검사는 무덤 위에 누워있는 기사로 휴식과 전략적 후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로써 전투나 갈등 후의 휴식, 내면의 고요, 영적인 쉼과 재정비를 의미하는 카드죠. 이미지와 상징을 분석해보면 한 기사가 전신 갑옷을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웨이트가 말한 에피지라고 할게요. 보통 귀족, 성직자 또는 기사 무덤 관 위에 있었던 장식으로 사람의 실제 크기와 같이 만들어진 형상을 말해요. 흉상이라고도 하죠. 중세 유럽에 실제 존재했던 장례 풍습인데 에피지 조각상은 이렇게 손을 모은 자세가 많은데 그것은 사후의 구원과 휴식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해요. 그 아래 관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요. 전투에 나가서 순직한 기사들이 죽어서 편히 잠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예로운 생을 마친 자들에 대한 기념과 존경을 표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추모의 방식인 거죠. 검사 카드에서는 실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이미지를 차용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이런 쉼의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무덤의 창문에는 여성과 아이의 모습이 스테인드 글라스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마치 여인이 아이에게 자비와 축복을 내리는 모습이에요. 무덤 속에 잠든 인물에게 편히 쉬라는 축복과 평화의 은총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창틀을 따라 위치된 배수로 끝에 작은 동물머리 가고아이라고 하는데 이는
비가 들이치거나 하면 배수의 역할을 하는 장치의 끝을 장식하는 동물의 머리 모양으로 수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무덤을 지키는 동물들을 묘지 옆에 배치해 놓는 경우가 있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축복과 수호를 받으면서 충분한 휴식기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하지만 벽에 걸린 검 3개는 그 끝이 여전히 기사에 심장이 있는 상체를 겨누고 있어요. 아직 검 3단계에서의 상처나 타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를 알려주고 있죠. 벽에 걸린 검들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관에 놓여져 있는 검이 하나 있는데 이 검 에이스는 휴식이 끝난 후 기사가 다시 들고 전장에 나가 치열한 전투를 벌일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원래 기사들은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활동성의 대명사인 기사가 베개를 베고 누웠다라는 것은 지금은 활동하고 전투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충분히 쉬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런 전투를 위해서는 아직 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거죠. 검 3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상처와 타격을 입었기에 충분한 휴식기를 거치면서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검 4는 잠시 멈추는 것이지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만약 완전한 정지를 말해야 했다면 검 10이나 데스 또는 타워가 나왔겠죠. 다음 단계를 위한 검 에이스의 결단을 위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에너지를 질 좋은 휴식을 취해야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검사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다른 카드 덱의 이미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중 하나가 시간의 바퀴 검사예요. 동면이 핵심 키워드인데 그림 속 동물은 마모트라는 설치류로 겨울잠을 자는 특성이 있어요. 다람쥐로 보는 해석도 있는데 같은 설치류과로 겨울잠을 자지는 않지만 겨울에는 활동량을 줄여서 에너지 손실을 막아요. 일단 멈춤, 휴식, 내면으로의 철수 같은 의미를 담기에는 꽤 적절한 동물이네요. 현재 상황으로는 스트레스, 불안 등으로 명료한 사고가 불가능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통이 멈추고 있을 때일 가능성이 높아요. 관계에 있어서라면 주의와 갈등을 빚고 있어서 이성과 논리가 저하될 때죠. 일에 있어서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피로가 누적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 무리가 와서 이상 징후를 느낄 수도 있고 번아웃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일이나 관계에 있어서 쉴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휴식을 취하고 휴지기를 가져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 장애물, 조언을 한꺼번에 볼게요. 지금까지 일을 하거나 책임지는데 너무 많은 정신적, 체력적 자원을 써왔고 그것이 한계를 맞이했을 수 있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에너지가 없어요. 번아웃의 위험이 있으니까 가능한 빨리 일로부터 벗어나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이 줄어들고 피곤함을 느껴서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휴지기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메시지예요. 더 나은 업무 능력,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휴식과 거리두기를 가지면서 치유와 힐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결과로 검사가 나오면 계획했던 일들이 실제로 진행을 해나가기 어렵고 설사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주변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 진전이 없거나 느리거나 강제로 쉬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일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일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보류하거나 진행이 되더라도 더디고 진전이 없을 거예요. 특히 이동, 이직, 이별, 이혼 등과 같이 변화나 움직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서도 진행이 되지 않고요. 선택과 관련된 이슈는 일단 그 기간 안에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검 에이스를 관에 놓아둔 상태이잖아요.
반면 쉬게 되는 결과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휴가, 병가, 휴직, 안식년과 같이 안정이나 휴식을 바라는 질문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쉼이라는 의미가 기존에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스트레스나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런 부담에서 다소 해방되어서 안정감을 찾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비를 늘리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그냥 휴지기를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이죠. 컵사의 이미지와 상징 분석부터 해볼게요. 한 젊은이가 팔짱을 끼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세상만사 실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앉아서 쉬고 있어요. 앞에 놓여있는 세 개의 컵에 시선도 주지 않고 구름 속에서 나온 손이 내미는 컵 에이스조차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세 개의 컵은 이미 경험한 감정들인데 이제 실증을 느껴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관심한 상태이고요. 컵 에이스의 새로운 제안, 감정적 기회, 영적 혹은 정서적 선물조차 바라보고 있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리를 꼬고 풀밭에 앉아있는 태도에서도 그가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지루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팔짱을 낀 모습에서는 감정적으로 닫혀있고 방어적이면서 회피한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붉은색 상의에 회색 조끼를 덧입고 있는데 이 큰 조끼가 마치 갑옷처럼 안에 붉은색을 막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감정, 열정,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미 쾌락까지 경험한 인물은 마치 그보다 덜한 감정은 경험하기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죠. 방어벽을 치고 수동적인 자세로 지금은 그 어떤 새로운 감정도 관계도 기회에도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움직이지도 행동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컵사는 컵에이스, 컵2, 컵3에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거의 모든 즐거움, 기쁨, 쾌락을 다 느껴봤지만 아직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식지 않은 갈증, 무기력 혹은 냉소가 함께 존재하는 쾌락의 상태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세속적인 즐거움에 이미 물린 사람, 세상에서 주는 것을 다 먹어본 듯한 사람의 모습이죠. 눈앞에 새로운 기회나 영적인 제안이 나타났지만 그것이 위안이 되리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심지어 애프터 타로에서는 기회가 주어지는 컵에 물을 바닥에 부어버리는 주인공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이 모두 무의미해지면서 인생에 아무런 흥미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모든 감정에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우리의 감정도 쉬게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카드예요. 휴식기를 거쳐야지만 우리의 감정도 안정될 수도 있고요. 언뜻 보고 놓칠 수도 있는 것이 주인공 등 뒤에 심어진 나무 위쪽에 그려진 옹이에요. 이 옹이는 심리학적으로 예전의 상처나 흔적들로 인한 마음의 응어리를 말한다고 해요. 만약 감정에 맺힌 응어리가 있다면 휴식과 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의 감정이 개방적인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땐 수동적이고 방어적 자세가 유리할 때도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 컵사가 나왔다면 내담자는 현재 인생에서 즐거움이나 기쁨을 못하는 무기력의 상태일 수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라면 번아웃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꼭 번아웃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나 상황이 실증나고 지루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에 익숙한 것에도 지루함이나 실증을 느끼지만 새로운 것, 아무리 좋은 기회나 제안이 와도 그쪽으로 보려고도 하지 않고 감정이 움직이질 않아서 결국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는 후회를 하겠죠. 컵 5번처럼요. 인간관계, 특히 연인의 사이에 나왔다면 권태기나 실증을 느끼는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죠. 이럴 때는 아무리 사랑의 감정이라도 조금은 내려놓고 쉬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문제점이나 장애물로는
과거의 실망이나 상처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감정적 방어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만 너무 몰두하면 주변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조언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 시각으로 볼 시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 방어를 내려놓고 주변에서 주어지는 기회나 제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도 하는 조언이네요. 결과 자리에 컵사가 나오게 되면 지금은 열정적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더라도 결국에는 초반에 흥미나 열정이 떨어져서 재미가 없어지고 그것을 해야겠다는 의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결국 더 이상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동을 물어본다면 아니요 라는 답변을 하겠죠. 이직, 이별, 이혼 등과 같은 질문에 모두 부정적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직의 경우 좋은 기회나 제안이 왔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놓치게 되고, 이별이나 이혼도 현재의 관계에 실증이 나거나 지루함 또는 권태를 느끼기는 하지만 막상 이별이나 이혼을 실행할 만한 에너지조차 없어서 질문이 정한 기간 안에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관계에 있어서 하지만 감정적으로 차갑고 정체된 관계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런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별, 이혼 등을 택하기보다는 관계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고정되고 정체되고 숫자 4도 고정을 의미하니까요. 새로이 감정이 회복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이기 전까지 충분히 쉬거나 안정을 취해서 감정적 회복이 되고 리프레시 되어야 다시 새로운 기회를 감사하게 맞이할 준비가 될 거예요. 펜타클 4번으로 갈게요. 펜타클은 흙의 원소이므로 그 고유의 안정적 성향에 안정과 고정을 의미하는 숫자 4가 더해져서 가장 고정성이 강한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지 분석을 먼저 해보면 한 남자가 왕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선 왕으로 보이죠. 한 개의 펜타클은 머리 위 왕관 위에, 또 하나는 양손으로 감싸서 가슴에 끌어안고 나머지 두 개는 양쪽 발로 밟아서 고정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펜타클을 이고지고 끌어안고 있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이 인물의 성향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죠. 머리 위의 펜타클은 물질적 소유라는 것이 이 주인공의 사고와 자아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정신 영역의 중심이 물질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거죠. 대면 강의에서는 이 인물의 뇌 구조를 그려드리곤 하는데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특히 왕관을 쓴 펜타클 위에 올려놓았는데 왕관은 권위와 성공 또는 물질적 지위에 대한 자부심 등의 고착된 태도를 나타내는데 그 위에 펜타클이 놓여졌다라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권위와 자아가 굳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양팔로 가슴에 펜타클을 감싸쥐고 있는 모습은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나타내며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방어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두 발로 펜타클을 고정시키고 있는 모습에서는 이 인물은 변화나 흐름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성향이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죠. 움직이면 발밑에 펜타클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모습에서 이 인물은 자신이 가진 것을 굳건히 지키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일정 수준의 경계를 세워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지나친 절약, 인색함, 소유욕, 집착, 변화에 대한 저항은 결국 자신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배경으로 도시의 건물이나 탑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 인물은 현재 그 사회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혼자 동떨어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물질적 안정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런 물질의 집착은 이 인물이 내면적으로 매우 결핍된 상태라는 것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립과 내면의 결핍으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인색해지고 변화와 흐름을 거부하게 되는 거고요. 배경 중 특이한 것은 높은 건축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카드가 만들어진 시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높은 타워가 많은 것은 조금 특이한 풍경이죠. 그것은 결국 메이저 카드의 16번 타워의 이미지를 전해주기 위함이기도 해요. 주인공의 잘못된 생각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애프터 타로 카드에서는 펜타클 4번이 이 인물이 곧 겪게 될 것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애프터 타로 펜타클 4번에서 주인공의 뒤에 그림 리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죽음의 신으로 해골 모습의 긴 망토를 걸치고 큰 낫을 들고 사람들을 지하세계로 끌고 가는 존재죠. 우리나라로 치면 저승사자와 같은. 그래서 이 인물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5번의 병든 남자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정말 여담인데요. 펜타클 4의 남자와 펜타클 5의 남성이 닮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은 혹시 저뿐인가요? 또 펜타클 4의 인물은 검은색 겉옷으로 자신을 은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도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를 거부할 것임을 알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나누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터놓거나 교류를 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특히 자신에게 손해가 날 상황에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의 결핍이 있어서 충분한 만족도 누릴 수 없는 인물이죠. 직장의 대표나 가족 중에 이런 인물이 있다면 단지 자린고비인 것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인색하기 때문에 푸근함을 느낄 수는 없겠죠. 현재 상황에 나왔다면 매일매일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하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우예요.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야 자신의 것을 아끼고 지키면서 보호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부정적 시각에서는 물질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담 시에는 내담자가 무엇을 이렇게 꽉 붙들고 있으면서 집착까지 하는지를 봐야겠죠. 대상은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재산이나 금전일 수도 있고요. 환경 또는 가족이나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파트너나 동료가 이런 성향이면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가장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계산적이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어떤 제안이든 일단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썸을 타고 있다면 절대 상대에게 먼저 고백하지도 상대의 고백을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초기 단계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망하기라도 할까봐 불안에 떠는 경우 여지없이 나오는 카드예요. 물론 성공 후에도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현재에 안주하기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흐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상황에서도 당연히 등장하겠죠. 문제점이나 장애물은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카드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많아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우선 과도한 소유욕과 집착이겠죠. 상대에게는 이건 압박감으로 절로 이런 사람에게는 거리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 고립은 따라오겠죠. 또 가진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도 있어요. 그것은 더 심해지면 두려움으로 지배당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변화나 성장이 필요한 순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융통성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만 할게요. 조언으로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필요한 경계와 보호막은 유지하지만 과도한 집착은 버려야겠죠. 그리고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소유욕이나 방어 심리를 반영하는 카드이니까 지금 내가 너무 꽉 쥐고만 있지 않은가? 내 안정감을 위해서
다른 가능성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조언으로는 자주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저축하는 습관, 아끼고 절약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어요. 결과로는 지금의 상황 그대로 지속하고 변화가 없어요. 흙의 원소도 무거워서 가라앉고 고정되는 성향인데다가 숫자 4번까지 더해져서 물질적으로 모으고 저축하고 축적해서 안정적 환경이나 단단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나치게 절약하고 쥐고만 있으려는 성향으로 마음의 여유나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인간관계에서 인색하다는 평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동이나 상태의 변화를 물어보는 질문의 결과로 나왔다면 기간 안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겠죠. 이유를 따져본다면 펜타클 4의 경우는 지금의 안정된 기반을 뒤로하고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것에는 매우 부정적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한다든지 잘 다니던 대기업 연봉을 포기하고 창업 또는 유학을 간다든지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만 생활비를 꼬박꼬박 가져다주는 남편과 이혼을 한다든지 등과 같은 기존의 안정된 영역에서 벗어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보다는 자신이 악착같이 지켜오고 쌓아왔던 현실적 틀과 지금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겠죠. 다시 말해서 변화,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보다는 기존의 안정을 고정시키고 유지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카드와의 조합을 보면 펜타클 4가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먼저 볼게요. 데스 다음에 펜타클 4가 나오면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지만 당사자가 그 변화에 저항하거나 도전하려 해요. 예를 들어서 관계가 끝났지만 계속 감정적으로 매여 있다던가 이미 이별한 옛 연인의 SNS를 계속 염탐한다던가 이직을 했지만 이전 회사의 방식이나 체제를 혼자서 고수하려는 것과 같이 시류에 맞지 않은 생각과 행동들을 계속 고집하는 거죠. 펜타클 10 다음에 펜타클 4가 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적 안정,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결과를 맞는다는 신호일 거예요. 내담자의 연애 흐름을 3배열법으로 현재 상황, 조언, 결과 자리에 컵 7, 완드 여왕, 펜타클 4가 나온 경우를 예로 보면 사실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길어질 내용이지만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내담자는 현재 자신의 연애에 대해서 실제보다 환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적인 모습들을 꿈꾸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솔직한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상대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상대에게 자신을 어필하면 서로 간의 감정도 더 안정되고 견고해질 수 있다. 요 정도로 해석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펜타클 4는 여기서 이 관계의 안정과 유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당분간 헤어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펜타클 4가 나오고 다른 카드들이 나왔을 때를 볼게요. 펜타클 4 다음에 타워가 온다면 쉬 결과가 예상이 되실 거예요. 갑작스런 좋지 않은 변화로 인해 가지고 있던 모든 안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을 받는 결과가 오겠죠. 아마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반면 펜타클 4 다음에 마법사가 온다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어떤 기회를 창출하고 잘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겠죠. 단지 막연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과 실행이 뒤따라야 하겠고요. 펜타클 4번 다음에 5번에 신비사제가 온다면 전통과 규범을 지닌 기관이나 공식 절차 또는 권위가 있는 집단과 관련돼서 안정적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사업체의 경우 대기업과 MOU를 체결한다든지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어떤 일이나
업무 의뢰를 받는다든지와 같은 결과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길었던 펜타클 4번을 마치고요. 4번 단계는 여기서 마치고 5번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